이 5가지 고대의 무기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나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시험인 것처럼 정답을 추측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느끼세요. 그것들을 보았을 때 당신 안에서 처음으로 타오른 불꽃 속에 이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 본능적인 반응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움직이며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는 언어로 속삭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미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 당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 하는 곳에 머물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석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의 상징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보도록 허락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곧 경험하게 될 것은 단순한 소셜미디어 게임이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거울이며 당신 정신의 잊혀진 구석을 만지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속삭이며 당신이 마침내 귀 기울여 주기를 기다려온 곳들이죠.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영혼의 비밀 언어를 해독하는데 그의 인생 6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지나 사물 또는 상징을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징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원형적인 힘들은 순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로 가득 찬 결정들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싸움,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종종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진실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각 상징은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이미지와 의미의 고대 도서관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반영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마도 한 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숨겨진 갈등,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무엇을 치유하려고 하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당신이 방금 깨운 원형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구체적인 융의 기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삶을 몇 주 만에 변화시킨 실천법입니다. 당신이 훈련을 통해 사용한다면 수십 년 된 패턴을 깰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기법은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에게만 공유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이 듣는 것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말들에 진동하고 있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지 지지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죠.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눈의 긴장을 푸세요. 몸을 이완시키세요. 당신은 단지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과의 대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융이 의미의 영역이라 불렀던 상징적 차원으로의 여정이죠. 여기서 모든 무기는 메신저입니다. 모든 선택은 계시입니다. 자, 말해주세요. 어떤 것이 당신을 가장 먼저 불렀나요? 검, 창, 활, 방패, 아니면 도끼였나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든 그것은 단지 선호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선택이 검이었다면 잠시 멈추어 그것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것은 단지 사물이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가늘고 날카롭고 우아하지만 무자비하죠. 그 칼날은 양쪽으로 베어냅니다. 바깥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이 무기는 정밀함, 기준, 그리고 명확성과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그것은 외부의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울에서 보는 사람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말하는지 알아차린 적 있나요? 어떻게 완벽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당신의 모든 행동을 해부하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거의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지. 만약 검이 당신을 불렀다면 당신의 가장 큰 전쟁은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비평가와의 전쟁입니다. 융은
이 원형을 내면의 신문관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조건적으로 느껴졌던 가정, 애정, 이 성과, 결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는 것에 달려 있었던 어린 시절에 태어난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높은 기대 속에서, 엄격한 학교에서, 또는 즐거움보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의 시선 아래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신은 비밀스러운 생존 형태를 배웠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더 심하게 판단한다면 아무도 다시는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마침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그 목소리, 그 날카로운 칼날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집중력, 야망,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고 유능하며 훈련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혼란을 한 번에 깨끗한 일격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칼날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무기가 당신을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완벽은 감옥이 됩니다. 명확성은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덧없게 느껴집니다. 내면의 판사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항상 합법적인 고통의 대체물이다. 이는 때때로 당신의 끊임없는 자기 비판, 통제에 대한 집착이 단지 가면, 즉 당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은 더 깊은 고통에 대한 방패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 두려움, 외로움, 어떤 완벽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검은 당신이 판단을 자비로운 분별력으로 변화시킬 때에만 신성해질 것입니다. 실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선고가 아닌 스승으로서 친절하게 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이 할 연습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판사를 그저 관찰하세요. 침묵시키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 목소리의 톤, 사용하는 단어, 그 뒤에 숨은 감정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들릴 때 조용히 속삭이세요. 나는 너를 본다. 하지만 나는 네가 아니다. 그 알아차림, 그 거리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검이 당신을 처벌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그 동일한 날카로움이 해가 아닌 치유의 도구, 진실 속에서 당신의 동맹이 된다면 신성한 검은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상을 베어냅니다. 길을 엽니다. 혼란이 살았던 곳에 빛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판사를 내면의 안내자로 바꾸는 것. 당신의 검이 칼날 대신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것.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이 검을 알아보시겠나요? 그 압박감, 결코 쉬지 않는 그 완벽주의를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같은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누군가와 공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고대의 상징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결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미래를 쫓는 사람들에게 속한 상징을요. 만약 당신의 본능이 창을 선택했다면 그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길고 곧으며 항상 앞을 향해 있습니다. 마치 그 유일한 목적이 수평선을 꿰뚫고 저 너머에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인 것처럼 그것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전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창을 선택한 것은 당신에 대해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 안에는 시간의 여행자, 미스버고이한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다음 이정표, 다음 돌파구, 다음 언젠가를 쫓고 있죠. 당신은 한 발을 미래에 두고 삽니다. 당신은 이것을 끝내면,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면, 그것을 성취하면과 같은 문구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착했을 때 만족감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진실은 창을 든 사람들은 종종 고통으로 쓰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불안정, 갈등 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 그래서 마음은 앞으로 탈출하여 안전을 약속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생존하는 신성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충분히 성취하고 나면 아무도 다시는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생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도달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개선하지만 거의 도착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 원형은 위대한 선물을 줍니다. 창은 집중력, 인내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 것을 성취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다를 건너고 꿈을 건설하며 당신의 결단력으로 팀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선물에는 그 그림자가 따릅니다. 창은 당신이 결코 쉬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는 순간 침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당신이 한때 도망쳤던 고통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추진력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멈춰. 당신은 이미 거기에 있어. 융은 통합 없는 모든 진보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탈출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없는 진화는 추방입니다. 당신은 1000마일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지금 임무는 더 많은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현재의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창은 여전히 앞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내림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 당신의 심장박동, 당신의 지금을 추구합니다. 이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루에 3번, 30초 동안 멈추세요. 2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세요. 당신 몸의 무게를 느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하지 마세요. 고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생각, 느낌, 긴장, 따뜻함,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그것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몸속으로, 이 순간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 숨, 이 순간이 진정한 신성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래로 가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일어나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깊이 느낄 수 있다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기억하라고 원하는 비밀입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의 여행자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시겠나요? 미래를 향한 그 미묘한 끌림을 느끼시나요? 결코 쉬게 두지 않는 그 긴장감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성찰이 다른 방랑자가 자신의 고요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음 무기는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며 동시에 짐인 것이죠. 만약 당신의 영혼이 활에 이끌렸다면 그것을 다시 보세요. 진정으로 보세요. 그것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쉴 때조차도 그 곡선을 따라 긴장감이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준비 상태죠. 활은 섬세하면서도 사납고 유연하면서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방향으로, 정지를 움직임으로, 감정을 의미로 변환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활을 선택한 것은 당신 안에 감정의 연금술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종종 너무 일찍 날것의 감정을 힘, 아름다움 또는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 당신은 이 세상을 위해 깊이, 어쩌면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들이 느끼는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슬픔을 이해로, 분노를 명확함으로, 외로움을 예술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비범한 재능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정 연금술사들은 혼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감정이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하거나 고통스러웠던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마도 당신은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위로받는 대신 어른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들을 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이 신성한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고통을 의미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치유자, 경청자,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평온을 발산하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가 성역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아래의 지침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금술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고통을 변환시킬 때 당신은 거의 자신에게 그것을 단순히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폭풍을 시로, 모든 상처를 통찰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또한 부서져도, 이유 없이 울어도, 목적 없이 분노해도, 침묵 속에 앉아 아픈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결코 치유하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결국 자신의 약을 도구로 만듭니다. 해를 끼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통해 스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는 당신의 화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활 시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의 감정이 걸러지지 않고, 변환되지 않고, 편집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의미로 조각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신성한 행위는 단순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신의 실천 과제는 이것입니다. 단 한 번 불편한 감정을 변환시키지 않고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슬픔이 오면 그것과 함께 앉아 있으세요. 분노가 솟아오르면 그대로 두세요. 눈물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시를 찾지 마세요. 분석하지 말고, 초월하지 말고 그저 숨 쉬고 느끼세요. 감정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허락될 때 그것은 힘이 아닌 인식을 통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환의 재능과 취약할 권리를 균형 잡는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화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통제가 아닌 진정성에 뿌리내리게 하여 더 현실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감정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이미 신성한 것을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 자신 안에서 이것을 알아보시겠나요?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쉬는 것을 잊은 채 고통을 의미로 바꾸며 수년을 보냈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진실이 다른 감정의 연금술사에게 모든 것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 무기는 반사 뒤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강철이 아닌 완벽함으로 자신을 보호했던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의 손이 방패에 이끌렸다면 그 표면을 자세히 보세요. 첫눈에 그것은 빛납니다. 광택이 나고 완벽하며 주변의 빛과 사람들의 얼굴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은 그 반짝임 아래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들이 금속 위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 균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요. 방패는 깨진 거울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적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원형이죠. 당신은 반사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당신은 기대되는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명령에 따라 미소 짓고 올바른 말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너무나 완벽한 갑옷을 만들어서 어느새 그 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족에서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을 잘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틀에 맞았을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은 다르다는 것, 진정성 있다는 것이 판단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는 법을,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기분을 읽는 법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어떤 것으로든 자신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회적 폭풍을 헤쳐나가고 대립을 피하고 사랑받고 심지어 존경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똑같은 갑옷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각각의 거짓된 반사, 당신이 연기한 각각의 역할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파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얼굴을 써서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어떤 것이 당신의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패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 특권은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의 진짜 얼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반사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을 잃게 된다면,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균열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고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안에서부터 노크하며 보여지기를, 들리기를, 숨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진실은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완전함, 가면 아래의 날것에 걸러지지 않은 인간성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기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실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과제는 방패를 다시 닦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을 통해 빛이 새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진짜 무언가를 감히 보여주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진실 하나를 공유하세요. 당신이 보통 숨기는 무언가,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실수일 수도, 비밀스러운 부드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당신은 판단 대신 이해를, 거절 대신 연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깨진 거울의 역설입니다. 한때 당신의 약점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다리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통해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 가볍게 느껴질지, 얼마나 더 자유로울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반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빛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광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이 거울을 알아보시겠나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신의 버전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성찰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방패를 내려놓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세요. 다음에 오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태어나 혈관의 조상의 폭풍을 지니고 그것을 깨뜨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을 부른 무기가 도끼였다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은 결코 가볍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끼는 폭풍을 헤쳐온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것은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불, 소음, 그리고 생존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것은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단지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당신 이전 세대들의 메아리를 상상 속에서 잠시 그것을 잡아보세요. 그 무게, 그 빽빽하고 뿌리 깊은 힘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섬세한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은 날 것이고 직접적이며 거리낌 없이 정직합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짓말, 환상, 그리고 순환을 베어냅니다. 도끼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은 종종 조상의 격동에서 옵니다. 사랑이 혼돈과 섞여 있던 가족들, 결핍, 갈등 또는 침묵으로 특징 지어진 가정들. 아마도 당신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어린 시절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단단해졌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법을, 베이기 전에 관계를 끊는 법을, 빠르고 결정적으로 무자비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삶이 불가능한 선택을 요구했을 때 당신은 그것들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인내하고 잿더미에서 재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끼는 당신에게 용기, 집중력, 자립심을 주었지만 흉터도 남겼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 개간해야 할 숲과 당신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뿌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부드러움, 다정함, 신뢰. 당신은 그것을 생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생존이 사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융은 조상의 트라우마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 조용히 전해지는 감정적 상처들, 누군가가 그 순환을 멈추기로 선택할 때까지 반복되는 것. 만약 당신이 도끼를 선택했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을 끝낼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혈통을 형성한 고통을 가져다가 그것을 지혜로 벼려낼 힘을, 당신의 임무는 더 이상 방어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도끼를 휘두르며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배우고 한때 내리쳤던 곳에 심고 한때 부수었던 곳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초대장은 이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분노, 결핍, 침묵, 통제. 그것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다르게 해보세요. 비록 작은 의식적인 행동이라도 한 번의 정직한 대화, 오래된 행동을 반복하기를 거부하는 한 번의 행동은 과거의 뿌리에 칼날을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땅을 흔들 것입니다. 심지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무언가가 당신은 결코 저주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가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낡은 이야기의 끝이며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잠시 미래 세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학생, 당신의 공동체가 당신이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짓기 시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도끼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파괴가 아닌 변형. 그래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피 속에서 그 조상의 무게를 느끼시나요? 당신의 전투가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시나요?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혼돈의 한 상속자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메아리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성한 융의 실천법. 당신이 방금 깨운 원형과 직접 대화하고 통합의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중심을 잡으세요. 다음에 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입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이 말했으니 문제는 그것이 드러낸 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칼 융은 상징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휘저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소환, 즉 무의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목적은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합하여 무의식이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기법은 간단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 상상법이라고 불립니다. 이성적인 마음과 영혼의 상징적인 세계 사이를 잇는 융의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늦추세요. 그런 다음 당신이 선택한 무기를 시각화하세요. 검, 창, 활, 방패 또는 도끼. 당신 앞에 그것을 명확하게 보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저 그 무게, 색깔, 존재를 관찰하세요. 그것은 사물 이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상징, 당신 자신의 정신으로부터 온 메신저입니다. 두 번째 단계, 원형이 말하게 하기.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무기에게 질문을 하세요. 나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런 다음 기다리세요. 아마도 단어들이 올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지, 아마도 단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무의식은 문장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무엇이든 아무리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대화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의 검이 완벽에 대해 말한다면 방어 없이 들으세요. 만약 당신의 창이 지침을 보인다면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의 활이 조용히 운다면 그렇게 두세요. 만약 당신의 방패가 떨린다면 부드럽게 잡아주세요. 만약 당신의 도끼가 한숨을 쉰다면 그 피로를 존중해 주세요. 이것들은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당신의 파편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알아차림으로 응답하기. 이제 다시 말하세요. 네, 그것에게 말을 거세요. 당신이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세요. 필요하다면 사과하세요. 당신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것이 짊어졌던 무게에 대해 용서하세요. 당신이 지금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다고 느껴질 때 당신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합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감옥이 아닌 당신 의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통찰을 기록하기. 눈을 뜰 때 당신이 경험한 것을 적어두세요. 논리의 일기가 아니라 영혼의 기록으로서 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묘사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패턴, 꿈, 우연, 새로운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이 나도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실천을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하세요. 매번 대화는 더 깊어질 것이고 천천히 그 무기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짐으로서가 아니라 지혜와 균형의 원천으로서. 융은 한 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정의 전부였습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숨겨진 파편들을 기억하고 되찾고 화해하는 것. 당신은 검도, 창도, 활도, 방패도, 도끼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의식입니다. 한 번에 베고, 짓고, 보호하고,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 가기 전에 마지막 숨을 한 번 더 쉬고 내면으로 속삭이세요.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듣는다. 나는 온전해질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변형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밖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길을 더 멀리 걷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무의식은 항상 말하지만 오직 귀 기울일 만큼 고요한 사람들에게만 말한다는 것을요.